자기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아, 네네. 저의 경우에는 지금 평택 비전동에서 목동 박샘수학이라는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학생들 대상으로 수학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가르치고 있는 나름대로는 프로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입니다. 프로필 보니까 네네. 너무 사진하고 좀 티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프로필은 그 얼짱 강사로 근무 많이 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얼굴 짱 농담으로 하신 거죠? 얼굴이 짱 크다고 그러고요. 아, 그냥 뭐 학생들은 어차피 뭐 제가 AI로 돌린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그러면 원장님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크기는 나는데 교수소로 등록을 해버렸고요. 지금 교수소로 등록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아, 교습소로. 네네네. 아,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데. 네네네. 학원이 좀 어렵지 않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다 어려운데 학원도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언제나 쉬었던 적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위기라고 했던 저도 처음 학원을 할 때부터 항상 위기라고 했던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는 개인적인 노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사를 그만두고 원장님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만들고 싶은 학원, 제가 생각하는 학원,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학원을 만들고 싶다라는 좀 꿈이 좀 강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동안 학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학생들이 원장의 성향을 따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너무나도 제가 착한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너무나도 착하고 순수해서 저는 너무 고맙죠. 아, 그렇더라고요. 저도 네네. 강사 생활 약간 했잖아요. 네네, 알죠. 원장님 밑에서 네네. 잠깐 했는데 이제 몇 군데 다녀보니까 원장님이 좀 별로면 네네. 애들도 좀 이렇게 별로인 애들이 오고 그렇죠. 맞습니다. 원장님이 진실하면 이 진실된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강사 생활이 좀 편할 것 같은데 네네. 원장님이 좀 책임감 좀 따르고 힘들죠? 그쵸. 아무래도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혼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저 혼자 잘 안 되자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도 좋게 믿고 따라와 주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도 있어서 다행인데요. 강사 생활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 눈치도 많이 보이고요. 아, 그렇죠. 그러긴 한데 지금도 눈치는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 어떤 당시에는 눈치? 학생들 성적이 학생들 그렇죠. 네네. 내신 성적이 중요한 게 또 네네.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이나 지금이나 내신 성적은 똑같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네네. 자신만의 그런 다른 점이나 장점이 있다면 그거 참 쉽지 않은. 아무래도 저는 그 실력적인 것보다는 학생들을 향한 진심과 그리고 동기부여나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조언을 많이 구하는 선생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것이 예전에 강사를 할 때도 그랬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쪽 길로 가려고 하는데 조언을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란 국영수만 공부가 아니라 뭐 제과 제빵이든 뭐 커피 내리는 뭐 이런 그 바리스타 같은 거든 뭐든 그런 것도 다 공부가 되고 언제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확 차려서 공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너네한테 공부를 나는 무조건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대신에 공부를 했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너는 무조건 공부해야 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부분들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에서 이렇게 애들 지도하는 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더 중요한 게 네네. 진심이랑 네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더 네네. 중요하다라는 네네. 것이죠.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초등부는 잠깐 할 때도 있고요. 거의 대상은 아무래도 중고등부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초등부는 저보다는 좀 더 꼼꼼한 선생님이 맞으시는 것 같고요. 저는 중고등학생들 조금 더 이제 의욕을 솟구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전공으로 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입시 쪽에 대한 조언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고등이 조금 더 포인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학력고사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네. 제가 학력고사 세대 마지막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셨는데요? 안 보이는데. 제가 딱 마지막 세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학력고사가 편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시험만 잘 맞으면 그 점수에 맞게 대학교를 갔잖아요. 네네. 수시가 있고 뭐 정시가 있고 막 그러니까 네네네. 학생들별로 미리 또 정시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수시 준비를 해야 될 건지 뭐 그런 것도 상담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저도 학생들이 저는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말리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정시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기를 버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정말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뭐 정시든 아니면 논술이든 이런 전형을 쓸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봤던 학생들 중에서는 저는 처음부터 정시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학생들보다는 수시까지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무기를 쥐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 대학 입시제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점점 뭔가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점수대로 학교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지금의 입시제도가 좀 어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학생들한테 그냥 재미삼아 장난식으로 제가 교육부 장관 되면은 과거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라고 장난을 치지만요. 입시제도는 그쵸 뜯어 고쳐도 계속 문제점이 뭔가 계속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 정보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대학교가 정해진다 하는 게 저는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제발 조언을 나한테 구해줘. 내가 최대한 아는 대로 도움이 되어질 테니까 나한테 조언을 많이 구해야 돼. 그래야 너네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나는 너네들한테 부담스럽거나 막 어려운 존재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조언을 많이 구하고 난 너네한테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 학생들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정보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데서 돈 주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굳이 뭐 그런 걸 돈 받고 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이 학생이 최대한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된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네네.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 학생들은 무료입니다. 네. 말 나온 김에 네네. 요즘은 학원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한 과목당 20만 원 정도씩 이상은 되죠, 최소? 보통 학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보통 20만 원대에서 고등부는 한 3, 40만 원 정도까지는 형성은 되는 것 같습니다. 형성되죠. 저는 결혼 안 하기 잘했네. 교육비가 그냥 요즘. 근데 제가 보니까 네네. 그 학원이 네네. 몰려 있더라고요. 빌딩 자체가 다 맞습니다. 학원이더라고요. 네네. 그 주위 자체가 학원인데 네네. 오히려 단독으로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밀집된 곳에 있는 이유는 너무 자신의 실력을 믿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몰려 있어야만 여기서 살아남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만약 동떨어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기 왜 동떨어져 있지? 여기 왜 가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살아남는 쪽을 택했습니다. 학원이 몰려 있다 보면 네네. 아무래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네네. 서로 같은 학원끼리 다른 학원에서 뭐 이간질 한다든지. 오히려 그거는 제가 운영을 할 때보다는요. 제가 이제 강사로 있을 때 다행이네요. 견제하는 분들이 좀 차라리 팩트를 가지고 견제를 하시면 괜찮은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견제를 하니까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뭐. 제가 지방이 쪼쪼하게 막 산골짜기 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뭐 그렇죠. 그런 이렇게 퍼뜨린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주위 학원에서는 서로 뭐 그런 거는 없다 이거죠. 다행이네요. 네, 거의 그냥 서로 신경을 잘 안 쓰는 분위기인지 다행이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강사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네네. 애들 조용히 시키는 거. 특히 중학생들 막 진짜 때려 죽이고 싶었거든요. 말을 내가 카리스마가 없어가지고 그런 학생 지금 있죠. 지금은 거의 없나요? 없는 것 같고요. 운영을 하면서 그런 학생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 대신에 예전에도 그런 학생들은 저는 그 학생들의 마음을 얻는데 가장 치중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진심을 향해서 다가가면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학생들을 이제 봤었기 때문에요. 그냥 학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없어요? 네,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제가 생각을 오히려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런 느낄 때는 애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뭐 아이들 뭐 출결 관리라든지 그런 잡무 그런 게 많나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빠지면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수업을 녹화를 하는 편이에요. 녹화를 해서 학생들이 조금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제 잡무가 조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런 거랑 아니면은 프린터 같은 경우도 토너를 제가 보통 한 달에 하나씩 쓰거든요. 토너를 4번 갈면 프린터 한 대 값이 나와요. 그런 복사비라든지 네네네. 그런 것도 좀 많이 들 수 있고. 네네. 내신 대비할 때 굉장히 바쁘겠네요. 그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막 예민해지죠? 예민하죠. 아이들 시험 네. 성적 네네. 신경 써야 되고. 시험 이후로 많이 출렁이지 않나요? 아이들 많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게 좀 있죠? 저는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참 시험 끝나면은 애들이 나갔겠구나 싶은데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예상치 못했던 때 나가고요. 예상치 못했던 때 애들이 들어오고요. 그래요? 네, 그런 경우가 좀 저도 그냥 보통 학원 운영하면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나갈 애들 나가고 들어올 애는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때 애들이 나가고 예상치도 못했던 때 애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요.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원 강사도 하셨으니까 네네. 학원 강사를 꿈꾸시는 네네.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우선 절대 오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보람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저는 모두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람은 저희 첫 제자 같은 들 경우에도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고 있어요. 뭐 중간 제자도 계속 만나고 연락하고 만나고 그런 점이 하나의 보람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힘든 점은 아무래도 좀 애들 한 명 한 명 나갈 때 마음을 잡고는데 그렇죠. 나갈 때 그때가 제일 힘들거나 네 그리고 끼니를 제때 못 챙겨 먹으니까요. 아무래도 저녁이 계속 이제 수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쉬는 날이 없이 한 6주 동안 달릴 수도 있고 옛날에는 7년 동안 거의 쉬는 날이 없이 달렸었다 보니까요. 그때는 이제 쉬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열심히 달렸던 적이 있었지만요. 그게 나중에 되면 몸이 다 망가집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네. 가르치는 게 요즘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네. 또 학부모님 관리가 중요한데 네네. 관리를 하시나요? 뭐 매번 전화를 한다든지. 죄송합니다.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너무 자신감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떨려갖고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좀 바쁘신데 괜히 막 시간을 뺏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전화를 하시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선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전화 오면 철렁하죠. 얘 나가나? 그렇죠, 진짜. 네. 아이들 나가는 게 제일 네네. 속상하죠. 네네. 제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나가려던 그 대신에 애들이 나가더라도 선생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할 때 너무 순수하게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순수하게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성향을 좀 바꾸어서 가르치는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예. 다시 저는 저대로의 스타일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장사만 조금만 더 섞으시면 그래야 쉽지 않을까? 되네요. 그게 쉽지 않네요. 학생들 소개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그거 외에 또 따로 홍보 마케팅 그런 게 있으십니까? 우선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가 우선은 아파트 안에 붙이는 전단지예요. 그 전단지도 뭐 일주일에 얼마씩 해갖고 이제 붙여놓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에서 관리하는 큰 현수막 같은 거 있잖아요. 불법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 광고협회에서 붙이는 현수막이거나 세 번째로는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카페도 어떻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블로그 네네. 보고 직접 상담 오신 분들이 있으시고 네네네. 대부분이 블로그를 보시고 오시죠. 그렇게 보시고 오신 분들은 거의 입학 확률이 90% 이상은 되거든요. 좀 높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현수막이나 그런 거보다는 좀 높은 편이겠죠. 그쵸, 현수막 같은 거를 보시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네이버에 쳐보신 다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선생님이시구나라고
데이터를 이제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 상담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조금 더 상담이나 이런 게 수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